야, 더러운 김치녀. 여기서 꺼져. 너 같은 냄새 나는 한국에는 이 학교에 있을 자격도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챕터 1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어제처럼 생생하게 한국을 떠난 날을 기억해요. 저희 나이는 겨우 16살이었고 제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늘 한국의 집 분주한 거리, 다채로운 시장, 갓 지은 김치의 향기, 그리고 이웃분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의 삶이 갑자기 변해버려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공항에 서서 소중한 몇 개의 물건이 담긴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낯선 얼굴들을 둘러보며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구름 위로 날아올랐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희 고향이 아래에서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떠나는 슬픔과 다가올 희망이 동시에 제 마음을 간지렸어요. 미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어요. 건물들은 훨씬 높았고 자동차들은 달랐으며 집에서 자랄 때 쓰던 언어와도 달랐어요. 새로운 마을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렸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 들었어요. 분주하게 서두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작고 길 잃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학교에서 첫날을 맞이했어요. 배 속에는 마치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듯한 설렘이 있었어요. 밝은 색의 벽면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화 소리가 가득한 복도를 걸으며 그들이 저를 이해해 줄까요? 제가 누구인지 받아들여 줄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실에 도착하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교실 안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소개를 시작했어요.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뒤쪽에서 수군거리며 몇몇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왜 몇몇 아이들이 웃는지 궁금했어요. 곧 몇몇 친구들이 제 억양과 옷차림 때문에 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상처 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가시에 찔린 것처럼 저를 아프게 했어요.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사라지고 싶었어요. 상처받았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들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요리하신 냄새, 가족 모임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명절 때의 즐거운 축하 분위기를 기억했어요.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작은 빛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빛은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학교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풍습, 그리고 새로운 방식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때로는 벅차기도 했고 과연 여기서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하지만 눈을 감고 한국의 온화한 언덕과 평화로운 마을을 상상하자 조금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제 일기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떠나온 분주한 도시, 그리운 고요한 순간들, 그리고 새로운 생활 속에서 찾은 작은 기쁨들을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집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는 한국을 제 마음속에, 추억 속에, 그리고 제 시각 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힘들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동시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저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걷고 있었고 한국의 뿌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 유산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간직할 거예요. 그날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슬픔과 희망이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저의 새로운 시작은 긴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음을 알았고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임을 느꼈어요. 그러므로 저는 희망찬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배우고 성장하고 다가오는 모든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챕터 2 새로운 학교에서의 어려움이에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신나면서도 무서웠어요. 저는 등굣길에 가방을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마치 모든 시선이 저를 주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복도는 넓었고 학생들이 떠들고 웃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벽에는 알록달록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저는 과연 이곳에서 어울릴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간쯤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섞이려고 노력했어요. 선생님께서 오늘의 수업 내용을 설명하실 때 제 마음은 고향의 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로 돌아가곤 했어요. 이제는 집에서 들었던 익숙한 한국어 대신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들이 흘러나왔어요. 쉬는 시간에 저는 몇몇 친구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어요. 수줍게 안녕하세요. 저는 혜린이에요 라고 소개했어요.
친구들의 눈이 조금 커지며 서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친구가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그들이 호기심 많고 친절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한국, 이상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들은 마치 찬물을 한껏 끼얹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 뺨은 불타오르듯 붉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상처 주는 말들에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그리고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비록 몇몇 새로운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국이 참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랐어요. 점심시간 이후에도 놀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마다 제가 질문을 하거나 대답할 때 몇몇 친구들은 수근거리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어떤 친구는 혜린이는 말하는 게 이상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매번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느꼈고 제 모든 말이 평가받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저의 한국식 억양이 나쁜 이유로 저를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말투를 바꾸거나 제 일부를 숨겨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에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들어서던 순간부터 외로웠던 순간들까지 모두 적었어요. 오늘은 힘들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놀렸어요. 저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글을 읽어보니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고향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어디서 왔는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작은 목록으로 만들어 봤어요.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다채로운 축제들이었어요. 그 목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누군가가 험한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 목록을 떠올리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 문화는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저는 친절해 보이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앉았어요.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인 비빔밥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는 비빔밥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 있어서요 라고 말했어요. 한 친구가 비빔밥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비빔밥은 밥, 여러 가지 채소, 때로는 고기가 들어가고 매운 소스로 섞어 먹는 음식이에요. 한국에서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인기 있답니다. 라고 간단히 설명했어요. 친구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제 문화를 조금이나마 배우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모두가 나쁜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점차 몇몇 친구들이 한국에서의 제 삶에 대해 물어보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비록 첫 며칠은 어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친구들을 사귀고 제 멋진 나라에 대해 가르쳐줄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제 한국 문화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교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누구인지 당당히 서 있을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마이너스. 챕터 3 미국에서 만난 사랑스러운 가족이에요. 몇 날 며칠 동안 학교에서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슬픔에 빠져들었어요. 상처 주는 말들과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점점 더 깊은 슬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향 한국의 따뜻한 안락함이 그리웠고 때때로 가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시원하고 산들바람이 부는 오후 저는 학교 밖 벤치에 홀로 앉아 머리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제 생각도 한가득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이야기하며 웃고 지냈던 따뜻한 밤들을 떠올렸어요. 그 따스한 사랑과 연결의 느낌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그때 저는 에드나 할머니를 만났어요. 에드나 할머니는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노인이셨어요. 마치 제가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신 듯 천천히 다가오시며 안녕하세요, 디어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어깨에 따뜻한 손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들어 할머니의 따뜻한 존재를 느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에드나 할머니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3 한국에서의 추억 그리고 학교에서 겪은 어려움까지 물으시며 제 두려움과 꿈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얼마 후 저는 마이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마이클 할아버지는 언제나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웃음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시며 특히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학생들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유명하셨어요. 곧 저는 에드나 할머니와 마이클 할아버지 두 분 모두 한국 문화를 참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두 분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맛있는 음식, 그리고 풍부한 역사를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마치 저를 다른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해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어느새 에드나 할머니와 마이클 할아버지는 제게 가족처럼 다가오셨어요. 두 분은 제가 살고 있는 작은, 따뜻한 마을에 있는 아늑한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집은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부드러운 빛이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고 벽에는 가족 모임이나 한국의 풍경이 담긴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집안에는 언제나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 냄새가 풍겼어요. 매일 저녁 에드나 할머니께서는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것 같은 매콤한 김치찌개와 고소한 밥, 그리고 입에서 녹는 달콤한 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마이클 할아버지께서는 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어릴 적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셨어요. 에드나 할머니와 마이클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안전함을 느꼈어요. 두 분은 저를 다르게 보거나 외롭다고 느끼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저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 문화는 참 아름다워요 라고 에드나 할머니께서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씀해 주시고 항상 네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렴 이라고 마이클 할아버지께서 부드럽게 제 손을 토닥여 주셨어요. 두 분의 말씀은 추운 밤에 따뜻한 이불처럼 저를 감싸주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저는 인생의 새로운 면모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 음악을 들으며 에드나 할머니의 도움으로 간단한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마다 제 마음은 자부심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학교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믿음과 사랑 덕분에 저는 풍부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에드나 할머니와 마이클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어려움이 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저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매일의 어려움이 제게 한 걸음씩 더 나아갈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두 분의 사랑이 담긴 집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사랑을 발견했어요.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 저를 아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임을 배웠어요. 에드나 할머니와 마이클 할아버지가 제 곁에 계셔주시니 저는 다시 자신감을 찾고 매일매일 희망과 결심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두 분의 다정함은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터널 끝에는 빛이 있음을 사랑과 이해, 그리고 제 뿌리와의 깊은 연결이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이너스 챕터 4 지식을 통한 힘 얻기예요. 학교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모험이었어요. 저는 공부가 제 비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친구들과 저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들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한국의 뿌리가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학교 수학 경시대회에 신청한 아침을 기억해요. 형식지를 작성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수학은 몇몇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과목이었지만 저에게는 즐거움도 주는 과목이었어요. 아마 이 기회에 제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 가득했어요. 수업 시간마다 저는 더욱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고 수업 후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는 시간에 남아 공부했어요. 제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치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의심이 가득했던 제 마음에 작은 승리의 기쁨이 찾아왔어요.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며 저는 긴 여정에 한 걸음씩 내딛는 기분을 느꼈어요. 공부할수록 자신감도 커졌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수학책을 읽다가 큰 창가 옆의 조용한 구석을 찾았어요.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과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때 저는 공부가 단지 숫자나 단어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부하면서 저 안에 감춰져 있던 부분을 하나씩 찾아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노트를 만들어 공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제 생각과 꿈도 적기 시작했어요.
지식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담았어요. 때때로 상처받거나 의심이 들 때 그 노트를 다시 읽으며 저는 공부하고 있고 공부가 저를 강하게 만들어요 라는 말을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 짧은 문장들이 저에게 큰 약속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학 경시대회 날이 다가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저는 연습한 모든 밤들을 떠올리며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하나하나 문제에 집중했어요. 제게 주어진 문제마다 두려움을 극복하며 정답을 써내려갔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되자 제 이름이 우승자로 불리자 저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친구들의 환호 소리가 교실을 채웠고 저는 이제 단순히 새로운 학생이나 한국에서 온 학생이 아니라 훌륭한 성취를 이룬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지식과 노력이 사람들의 시선과 제 자신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교실에서의 매 도전이 제 자신감을 쌓고 제 가치를 증명하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수업 한 문제마다 제 자신을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 풍부한 한국의 전통과 역사는 제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 주었어요. 수학 경시대회를 마치고 나서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책을 한 권, 문제 한 개를 풀 때마다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로 다가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이너스. 챕터 5 제 한국의 뿌리를 받아들이기예요.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후 저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겪은 어려움은 제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제 한국의 뿌리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기로 했어요. 제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부한지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공부하던 제 방에서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어요. 앨범에는 한국에서의 밝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 축하 모임, 전통 축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조용한 날들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모습, 식탁 위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 축제 때 웃으며 찍힌 사진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퍼졌어요. 부모님께서 들려주신 한국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강인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시 떠올라 제 유산이 사랑, 용기, 그리고 단합에 관한 소중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제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동네 도서관에 가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책들을 빌렸어요. 전통 한국 춤과 음악이 담긴 DVD도 몇 개 찾았어요. 매일 저녁 숙제를 마친 후 그 영상을 보면서 춤추는 사람들의 우아한 움직임과 전통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에 감탄했어요. 집에서 제 방에서 그 춤 동작들을 연습하며 스스로 웃기도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노력하는 모습이 제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배운 것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작은 접시에 비빔밥을 준비해 가져가며 이것은 비빔밥이에요. 밥, 채소, 때로는 고기가 들어가고 매운 소스와 함께 섞어 먹는 음식이에요. 한국에서 맛있고 건강해서 인기가 많아요 라고 설명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재료와 맛에 대해 질문했어요.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렸고 제 문화를 나눌 수 있어 기뻤어요. 또한 학교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의 전통과 풍습을 공유할 수 있는 작은 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아리 모임에서 저는 한국의 명절, 전통 음식의 의미, 그리고 한국 가정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추석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설명했어요. 이 전통들이 단순한 축제나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역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요. 제가 제 한국의 뿌리를 받아들일수록 친구들의 태도도 점점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점차 저를 놀렸던 몇몇 학생들도 몇 마디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싶다거나 제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과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 뿌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도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매일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얻었어요. 부모님께서 주신 작은 펜던트를 목에 걸고 다녔는데 그 펜던트는 제 뿌리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삶의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점에 있고 그 차이를 기념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한국의 뿌리를 받아들이면서 저는 어려움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제 유산은 저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저에게 용기와 지혜, 그리고 소속감을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고 한국의 정신을 마음에 담아 자랑스럽게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챕터 6저의 밝은 미래예요. 며칠이 몇 주가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제 앞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겪었던 힘든 시간이나 고향 한국을 그리워하는 슬픔에 짓눌리지 않고 대신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매일 열심히 공부하며 새로운 관심사들을 탐구했어요. 수학과 과학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교실에서 배우는 모든 수업이 큰 목표로 나아가는 발판처럼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풀었던 기억,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아래 도서관에서의 고요한 순간들, 그리고 어려운 개념을 이해했을 때의 기쁨이 모두 모여 제 미래의 희망에 불꽃을 심어주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서 과학 박람회가 열린다고 발표하셨어요. 저는 참가하기로 결심했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저는 기술이 일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배운 것을 활용해 지식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방과 후에 프로젝트 준비를 하며 정보를 꼼꼼히 모으고 친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험들을 설계했어요. 도중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에드나 할머니와 마이클 할아버지의 격려의 말을 떠올리며 결연한 마음으로 버텼어요. 과학 박람회 당일 학교 체육관은 다채로운 전시물과 활기찬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제 프로젝트 부스를 차렸고 심사위원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제 부스에 다가오자 저는 간단하고 명확한 말로 제 프로젝트를 설명했어요. 기술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마트한 도구들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나누었어요. 심사위원들은 집중해서 들으셨고 몇몇은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특별상을 받았어요. 그 순간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듯 기쁨과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제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친구들이 환한 얼굴로 축하해 주셨어요. 전에 제 억양이나 배경 때문에 놀렸던 몇몇 학생들도 와서 정말 멋진 프로젝트예요.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은 몰랐어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들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저는 제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과학 박람회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명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 통계학을 전공하며 공부하고 싶었어요. 큰 기술 회사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제 회사를 설립하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다는 꿈도 꾸었어요. 매번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강하고 자신감 있는 제 모습이 비치는 것을 느꼈어요. 과거의 길을 잃고 두려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며 제 한국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간직했어요. 고향의 전통, 역사, 그리고 가치들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힘임을 느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하늘은 주황색과 보랏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구름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여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용기와 결심으로 맞서겠다고 다짐했어요. 에드나 할머니와 마이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 저는 미래에 대한 깊은 희망을 느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회와 기쁨 그리고 성공이 가득한 삶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해질녘처럼 빛나는 밝은 미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모험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하며 걸어갔어요.